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건 주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. 친동생이라는 사람이 15일 날 만나기로 했나 봐요.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오전인가 휴대폰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신고를 했어요. 만나기로 한 사촌 누나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뒤 경찰은 인근 주차장에서 그녀 남편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. 순찰차로 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차에 있어요. 그래서 차 안에 남편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? 차 안에 있었어요. 차에 앉아있는 그게 좀 이상하니까 우리 여청 수사팀에서 가방에 들어있는 노끈하고 이런 거 보고 이게 뭐냐, 뭐 자살하려고 그랬나. 사라진 아내의 행방에 대해선 자신도 아는 게 없다고 했던 그는 얼마 뒤 뉴스의 주인공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베트남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신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겁니다. 왜 살해하셨어요? 살해하신 이유가 뭐예요?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은 아내는 베트남에서 온 푸엉 씨. 그래서 저희가 지휘를 받아서 하루도 찾고 다 했어요. 잘 얘기해가지고. 집에서는 혈흔이 발견이 됐고 남자가 60년 그리고 여자가 90년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. 30살이나 어린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살 신 씨는 집에서 약 200km 떨어진 고향 감나무 밭에 그녀의 시신을 안매장했다고 털어놨습니다. 함께 산 지 겨우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. 며칠 전까지도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저녁에 하자는 시끄러웠어요. 그 여자 들어오는 날. 그날도 두 사람 사이엔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홧김에 칼을 휘둘렀다는 게 남편 신 씨의 주장입니다.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? 사촌 동생이 인창이 구해줬었다고 여기서 떠나고 가서 일하겠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언제 가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내일 오전에 아마 갈 거예요. 오전에. 사촌 동생 소개로 당분간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됐다며 인사까지 남겼던 푸엉 씨. 하지만 이 문자는 마지막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. 와서 편하게 살면서 그게 또 사람인데 너무 힘들게 억울하게 사는데도 그렇게 됐으니. 국제 결혼 회사를 통해 만난 신 씨와 푸엉 씨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먼저 식을 올렸다고 합니다. 같이 살면 3개월밖에 안 돼. 그럼 그 전에는 만난 게 몇 번 정도만 만났던 거고? 그렇죠. 네, 왔다 갔다 소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. 그렇게 1년 만에 시작된 한국에서의 신혼생활이 3개월 만에 끔찍한 파국을 맞게 된 그날, 푸엉 씨가 일 때문에 잠시 집을 떠나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그녀를 향한 추측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. 하지만 푸엉 씨의 지인들은 죽어서도 이런 오해까지 받는 현실이 너무도 기막힐 뿐이라고 합니다. 이러는 꿈도 많고 희망 안 많고 그러니까. 원래 대학교 다녀서 네, 영어 엄청 잘해요. 영어 잘하고 은행 직원이었고 베트남에서는 지식은 좋은 거라는 건 은행 그리고 공학. 능력 있고 그만큼 꿈도 컸다는 푸엉 씨. 하지만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그녀의 기대와는 너무도 달랐다고 합니다. 오자마자 남편은 다원센터 같은 경우도 들어가지도 않고 한국 수업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신청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맨날 너 일해라 뭐 인처리 알아보라 뭐 네 일하러 가라 뭐 네가 돈 벌어서 생활이 알아서 해라. 그녀가 사망하기 전날 작성한 듯한 SNS 글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. 한국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된 나는 당신의 거친 행동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. 내가 식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갑자기 내 책을 던졌어요. 내가 당신한테 음식 재료나 생활용품을 사달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당신은 쓸데없다, 돈 없다 그러고는 나에게 고집 센 여자, 그런 여자한테 뭐 사주고 싶은 마음 없어 라며 문자를 보냈죠. 돈 들어가는 일이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말부터 했다는 남편. 푸엉 씨는 늘 생활비 압박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.
집에 혼자 있는데 거기 용돈도 안 주고 먹는 게도 안 사주고 나중에 사달라고 하면 끝까지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뭐 자꾸 카톡으로 문자 잔소리하면서 내가 사주는 거 내가 해주는 거 내 힘으로 얻었으면은 너도 힘들게 받아야 된다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. 무엇보다 그녀에겐 이런 고민을 남편과 나눌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우리 부부라고 했잖아요. 부부인데 한국에 온 3개월 동안 같이 식사한 게 겨우 2번이었어요. 내가 지금 타지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생소한데 왜 나에게 한마디 물음조차 없었나요? 남편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남편이랑 진짜 뭐든지 얘기하고 싶고 서로 그렇게 무슨 문제 있으면 또 남편한테 얘기해야죠. 내 남편 그런 건 싫어하나 봐요. 결국 자신이 돈을 버는 것이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 믿었던 푸엉. 남편이 반대하는 일을 고집했던 게 죽을 만큼 큰 잘못일까요? 이 상황을 잘 안다는 푸엉 씨 지인들은 할 말은 많지만 입을 여는 게 너무도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. 악플이 많잖아요. 우리 여기서 낯선 나라에서 힘들게 살고 우리도 많이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참았는지 그게 한국 사람 대부분 인정 안 해줘요. 지난 7월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큰 논란이 됐습니다. 앞으로 한국에 거주하시는 베트남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. 당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3개월 만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.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? 국제결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제결혼 사업 같은 게 있는 거죠. 그 과정에 애정이 싹 틀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어떤 일정한 어떤 구매를 했다. 그 신부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는 불만들을 대성화를 통해 풀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게 두 번째는 그런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인종주의적 태도가 있는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돼서 나타난 게 지금 이른바 이제 그 동남아 이주 여성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.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누구보다 고민이 많았지만 이 땅에서 푸엉 씨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끝내 이방인이었습니다.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결혼 이주 여성만 21명. 여전히 우린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